지난 시간에 갤럭시 폴드 3 이렇게 일체형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터치가 안 돼서 터치를 살리느라고 이렇게 기기 추가로 2개를 또 날려버렸네. 그래도 이렇게 갤럭시 언폴드 완성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또 그리고 내부 액정에서 기판을 추출하려고 이렇게 액정까지 날려버렸는데, 이렇게 기판만 있는 이 기기 이렇게 모니터에 연결하면 마치 이렇게 PC처럼 쓸 수 있는 덱스 모드, 예전 같으면 액정 부서지면 쓸 수 없는 기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거, 정말 이 덱스 엄청난 발명품이 틀림없어. 그런데 이게 삼성의 큰 그림일까 아니면 얻어 걸린 것일까 궁금하다. 뭐 어쨌든 이걸로 PC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번 PC 콘솔 한번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만든 언폴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댓글에도 있었듯이 사실 폴드라는 게 접다라는 뜻이니까 접혀 있으니까 폴디드가 맞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언폴드 좀 더 어감도 좋고 뭔가 개조했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들죠, 언폴드. 네, 그래서 그냥 언폴드라고 부르기로 했고, 아무튼 이렇게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버린 거죠. 기기가 액정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스마트 기기인데, 예전 같으면은 디스플레이 없으면 못 썼죠. 그런데 이제는 이 덱스라는 것 때문에 액정이 없어도 쓸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스마트폰에 있는 미러링 기능은 사실 모니터에 연결해서 쓰기에 부적합하죠. 이 덱스는 그야말로 PC처럼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정이 고장난 기기도 쓸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이 삼성이 폴드를 만들 때 내부 액정이 영구적으로 갈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손돼도 외부 액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껐다 켜졌을 때 락이 걸려 있어도 여기서 숫자를 눌러서 락을 풀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덱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락이 걸려 있고 전면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락을 못 풀죠. 그래서 일단 이 내부 디스플레이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락을 풀어 놓는 게 좋습니다. 초기화해도 안 되죠. 초기화하면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고장난 기기인데 이거를 끝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지구 환경도 살리고, 제가 파트 1, 2로 해서 이 언폴드를 만드는 튜토리얼을 만들었는데, 그거 보고 하다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이 전면 디스플레이 저도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건데, 네, 여기 깨졌죠. 저도 처음에 열 때는 안 깨졌는데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요거 전면 디스플레이 분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내부 디스플레이는 기판과 커넥터만 살아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요걸 만들 때 어려운 것은 이 전면 디스플레이 추출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그러실 분들이 없겠지만, 전면 디스플레이 날려먹게 되면 이렇게 또 추가로 하나 구매하게 될 텐데, 이렇게 남게 되면 이제 요거를 덱스 머신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쓸 때 조금 더 미적으로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요거를 미니 PC 혹은 콘솔처럼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예쁘게 케이스 안에 넣어서, 그리고 쿨링도 신경 써서 그렇게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 가장 좋은 거, 라즈베리 파이 케이스들이죠. 자, NES 파이 케이스인데 라즈베리 파이 4용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상관은 없죠. 자, 이렇게 요걸 사용하면, 자, 여기 SSD도 이렇게 추가로 넣어서 이 부족한 용량을 채울 수 있고, 자, 그런데 생각보다 길죠. 이걸 다 분해를 해서 요 기판만 이렇게 넣으면 네, 딱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케이스, 메탈 케이스가 사라지면 쿨링이 거의 안 되게 되죠. 이게 스마트폰 케이스라는 게 또 쿨링을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 요것들이 다 날아가면 이제 쉽지 않아집니다. 이 NES 파이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상부는 또 못 사용하죠. 요 하부만 사용해야 되는데, 하부에 이걸 꽉 채우면 쿨링에서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도 그렇게 여유롭진 않은데 여기가 이렇게 꽉 막혀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쿨링팬도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고, 자, 이건 다 분해해서 집어넣으면 간신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이 되죠. 이 NES 파이 케이스를 사용할 것인가, SSD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용으로 PC처럼 나온 케이스, 그런 걸 사용할 것인가. 자,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일렉트로 쿠키사의 케이스를 또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건 라즈베리 파이 5용이고,
정말 뭐 PC 같죠. 그리고 알루미늄 케이스라서 이거 자체도 또 쿨링 역할을 할 수 있고, 자, 공간도 뭐 이렇게 이거를 방금 전에 설명드린 요 기판, 그런데 이 기판이 이만큼이 넘어가네요. 이 기판이 또 쉽지가 않네요. 천상 이렇게 사선으로 넣어야 되는데, 네, 뭐 어떻게 들어가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넣어서 뭐 배터리야 요 커넥터만 끊어지지 않게 잘 배치하면 될 것 같고, 스피커 뭐 이런 거 다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간에 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메인보드. 자, 어차피 콘솔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뭐 유심 슬롯이 사용될 일은 없는데, 이제 볼륨도 그렇게 뭐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원 스위치를 한번 분해를 해서 이거를 이 내부 스위치에 연결할 수 있으면 뭐 좋겠죠. 상당히 고민되는데, 게임기 컨셉으로 콘솔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PC처럼 어떻게 보면 덱스 컨셉 자체가 PC 개념이기 때문에 PC로 만들 것인가, 고민되는데, 일단 난이도 자체도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사실 보기에는 크지만 내부 공간이 협소하고, 요것도 세워서 공중에 막 배치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쿨링에 있어서는 이게 또 훨씬 유리하죠. 방열판, 네. 와, 엄청 큰 방열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뭐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하도 분해를 해서 뭐 이제 폴드 3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요 메인보드에 딱 좋네요. 이렇게. 네. 카메라는 뭐 당연히 제거해야 될 것 같고, 무선 충전 패드 이런 거 필요 없고, 카메라 필요 없고, 충전하는 요건 있어야 되겠죠. 요것도 뭐 이렇게 잘 배치해서 이쪽으로 가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배터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스마트 기기는 배터리 없이 작동하는 게 없기 때문에 배터리도 당연히 이 내부에 두 개를 넣어야 되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뭐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배치해서 PC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제가 이거 하는 거 보시고 누군가 도전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분해가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빼고 모든 부품을 이렇게 구분해 놨고, 이쪽이 이제 쓰는 부품, 이쪽이 필요 없는 부품입니다. 네, 이렇게만 가지고도 덱스 모드로 뭐 콘솔이나 PC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만큼만 가지고 할 건데, 이제 이게 또 제가 배터리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면 안 들어가죠. 이 배터리가 또 길어지는 걸 생각을 못 했네요. 이 뒤쪽으로 꺾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이쪽에도 배터리가 또 들어가고, 라즈베리파이 케이스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케이스를 쓰려면 최소 길이가 이 정도 14cm가 넘어가는 케이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케이스를 찾아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NES파이 케이스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뭐 결국은 3D 프린터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케이스를 만들던가, 아니면 조금 더 큰 케이스를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버려놓고 또 그런 걸 찾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그냥 네, 원래 케이스를 가져와야죠. 결국은 뭐 그냥 언폴드 열려있는 버전이 되는 건데, 네, 뭐 그래도 의미는 있죠. 왜냐면 쿨링팬을 놔서, 이 쿨링팬도 뭐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렇게 해서 놔도 되고, 조금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요렇게 해도 되고, 네, 요렇게
이 핸드폰 하우징이 없으면 그 타워형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더 효율이 높겠지만 하우징 자체가 또 방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메탈이죠. 요거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다 메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쿨링 팬 하나만 들어가도 뭐 스로틀링 해결에는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분해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더 따라하기 쉽겠죠. 아무래도 다시 조립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카메라 빼고 다 조립을 하였고 무선 충전 패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판만 여기에 이렇게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선 충전 패드를 제거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쿨러를 이 스마트폰 내부 전원에서 빼오느냐 아니면 뭐 USB 타입으로 해서 허브에 연결하느냐 뭐 그런 방식이 있겠는데 저는 그래도 이 메인보드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포인트에 납땜을 해야 됩니다. 뭐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납땜 스킬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초보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 케이블을 잘라서 USB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에 허브에 연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케이스 붙인 다음에 납땜하고 요거 장착하고 덮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 모서리를 좀 갈아냈기 때문에 공간도 줄어들고 접착면도 많아져서 에폭시로 붙였었는데 이번에는 이 면이 아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에폭시로 접착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강력 본드로 접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써멀 패드도 지난번에는 3겹이었는데 이번에는 4겹으로 해서 일단 2군데 정도 상하부에 부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다가 에폭시가 볼륨키로 흘러 들어가서 볼륨키가 붙어버렸다는 그런 분도 계셨기 때문에 볼륨키 전원 버튼 있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자석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자국이 벌써 생겼네요. 네, 바로 이렇게 생깁니다. 조심해서. 그리고 버튼이 위쪽으로 가게끔 놔둬야 강력 본드가 흘러 들어가지 않겠죠. 강력 본드가 바깥으로 새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고 알코올 솜으로 닦아내고 손톱으로 긁어내고 해서 이 정도, 네. 이 이상 본드 흔적을 지우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될 것 같고 안쪽에 한 번씩 더 발라주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힌지 제거 부위는 카본 플레이트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도 제가 지난번에 에폭시를 썼었는데 뭐 에폭시 써도 되고 일반 본드 써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 본드는 조금 어렵겠죠. 자국이 많이 남아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감, 상판, 하판 마감은 뭘로 덮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통풍을 위해서 이 PC의 먼지망을 잘 잘라서 요걸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면 부품들 손상되는 거 막을 수도 있고 통풍도 잘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강력 본드로만 붙이면 자국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강력 본드와 일반 본드를 혼용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본드를 많이 발랐는데 특히 여기 이 부분 하다가 제가 본드를 왕창 떨어뜨려서 깜짝 놀랐었는데 잘 닦아냈습니다. 알코올로도 닦고 손톱으로도 문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이 강력 본드 연결된 부위도 잘 이렇게 긁어내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언폴드 3 콘솔. 자, 요거 한번 켜봐야 되겠죠. 아, 그리고 제가 쿨링팬 처음에 장향을 잘못 넣어서 이렇게 다시 돌려놨습니다. 네, 이쪽이 원래 맞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됐고 이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브는 이런 거 사용하면 되고 충전도 동시에 할 수 있고, 지금 마우스는 이렇게 무선 마우스 연결했는데 블루투스 마우스 연결하면 여기 또 하나 비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뭐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또 뭐 이런 거 하나 장착해도 되고. 아, 그런데 요거는 충전을 하면은 이쪽은 못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요거 쿨링팬 작업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USB 선 따와서 여기다가 꽂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덱스
덱스머신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갤럭시 폴드 3 가장 많이 중고 시장에 나오는 게 아마 이 갤럭시 Z 폴드 3일 텐데, 언제 찾아도 중고 시장에 항상 있죠. 내부 디스플레이 고장난 건 뭐 대부분이고, 외부 디스플레이 깨끗한 거는 살짝 가격이 더 있고, 외부 디스플레이까지 막 깨지고 그런 거는 이제 정말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구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콘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심 슬롯이 있기 때문에 이 허브와 이것만 가지고 나가서 연결할 디스플레이만 있으면 그냥 어디서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넷플릭스, 디즈니 뭐 이런 거 보기도 괜찮고, 그리고 뭐 에뮬레이터들, 게임패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PS2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가죠. PS2 철권 태그 뭐 60프레임 잘 나오죠. 네, 닌텐도 위도 60프레임 잘 나오죠. 자, 이렇게 에뮬레이터 게임도 즐기기 좋고, 그리고 또 이제 게임 허브, 제가 지난 시간에 갤럭시 S25 울트라 리뷰하면서 보여드렸던 윈도우 에뮬레이터죠. 제가 이렇게 콘솔로 만들기 전에 툼레이더를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 그때는 낮은 옵션에서 최대 프레임은 50프레임 후반대로 나왔지만 스로틀링이 바로 걸려서 20프레임대로 곧장 떨어지고 평균 프레임도 20프레임 후반대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과연 어떨지 성능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낮음 60프레임. 툼레이더 벤치마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50프레임, 59프레임 뭐 높게 나오는데, 원래 바로 떨어졌었는데 이 쿨링팬이 들어가서 그런지 안 떨어지고 지금 여기서 원래 30프레임대로 급작스럽게 떨어졌었는데 54, 네, 유지가 됩니다. 평균 프레임이 20프레임 후반대가 나왔었는데 콘솔로 만들기 전에는 최대 96프레임에 평균 59프레임. 이렇게 쿨링팬을 달고 콘솔처럼 만드니까 이 윈도우 게임인 툼레이더 낮은 옵션에서 뭐 저 정도면 그래도 플레이 가능한 수준이죠.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든가 이제 여행 같은 데 가서 인터넷 환경만 괜찮다면 뭐 리모트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이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2, 3, 4, 2는 좀 그렇고 3부터 그나마 할만하기 때문에, 하지만 스냅드래곤 888이 정말 엄청난 발열이 있어서 이렇게 쿨링팬을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 타워용으로 만들면은 더 효과가 뛰어나겠죠. 스로틀링도 거의 안 걸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뭐 고장난 것들 팔기도 그렇고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계실 텐데, 이 언폴드 요거는 사실 좀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 도전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 이렇게 콘솔화 시켜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콘솔화 시키고 쿨링팬 달기 어려우신 분들은 USB 단자를 연결해서, 그것도 사실 납땜은 간단하게 하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뭐 라즈베리파이용 쿨링팬 종류가 정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뿐만 아니라 뭐 더 큰 제품을 써도 되고, 라즈베리파이 4용 듀얼 쿨링팬 같은 거 사용하면 정말 쿨링 효과가 뛰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번 시간에 액정이 고장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언폴드로 만들고서 남은 부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콘솔화 시키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예쁜 케이스에 넣었으면 좋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해봤고, 3D 프린팅 잘 하시는 분들은 프린팅 한번 잘 만들어서 이렇게 허브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해서 만드시면 정말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습니다. 커버 같은 거 어떤 걸로 씌울 것인가 뭐 그런 것도 다 자기만의 개성대로 만들어 보시면 정말 쓸모 없었던 갤럭시 폴드 3 내부 액정 고장이 잘 나기로 소문난 이 폴드 시리즈들 이렇게 콘솔화 시켜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만드는 재미도 있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